뮤지컬 시카고의 막이 오르면 얼드 재즈의 노래가 흐를 때 벨라 켈리는 속삭입니다. 나와 함께 이 도시를 색칠하자고. 미중 무역 전쟁, 정확히 말하면 패권 전쟁의 막에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귀에 대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나와 함께 이 지구를 색칠하자고. 한일전 축구가 있는 날은 맥주와 치킨이 TV 앞에 놓입니다. 월드컵이라는 문구가 붙으면 사람들의 숫자와 맥주잔들이 더 많아지지요. 기업들이 쏟아내는 광고 물량들을 소화하고 어느덧 한쪽의 기쁨과 다른 한쪽의 슬픔이 섞인 채로 경기는 끝이 납니다. 스포츠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미디어들은 다른 대형 스포츠 경기를 기획하고 광고주들은 다음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검토합니다. 다음 이벤트가 더 크고 화려하길 학수고대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저에게는 월드컵 같은 스포츠 혹은 한편의 뮤지컬과 다름없는 이벤트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이 섞인 채로 결말을 향해 천천히 때로는 무섭게 질주하는 이벤트 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위의 밥상에는 대체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길래 이렇게 요란하게 이벤트를 벌일까요? 막이 오른 후에는 얼마를, 그리고 막이 내린 후에는 또 누가 얼마만큼의 몫을 분배받을까요? 네, 맞아요. 다 먹고 살자고 벌이는 한 판의 연극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낚시질을 하는 많은 미디어들처럼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자는 속내를 감추고 숟가락을 내미는 짜고 치는 연극이 절찬리의 월드투어 공연 중입니다. 연극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미 쓰여진 각본이 정해져 있듯 이 무역전쟁은 각본에 쓰인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두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가 확정되고 주연들이자 광고주인 기업들의 몫이 결정되고 사망으로 처리될 엑스트라들이 최종으로 결정나면 드라마는 눈물과 희열을 섞어가며 끝이 나겠지요. 좋은 시나리오가 그 과정이 독자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을 논리와 감정이 부딪히는 질곡을 서사하듯 우리는 이 미중무역 분쟁의 연극은 거의 완벽하게 납득될 것입니다. 아직 이 질곡들의 크기와 개별 이벤트가 독자들에게 납득하도록 하고 시청료와 마케팅 대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현재 조율 중일 뿐입니다. 중국이 아끼는 엑스트라 하웨이에 대한 역할과 처리 방식이 처형 내지 중상일지도 이미 결론이 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언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이 모두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또한 신뢰박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국과 중국 자신도 결론이 어떠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왕자의 게임에서 수많은 죽음들, 특히 엑스트라들의 어마무시한 죽음들이 있었지만 결말은 지들끼리 나눠먹고 피해는 우리 몫이라는 것. 왕자의 게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른 걸 기억하시나요? 제기라, 난 왜 이따위에 그토록 오래 열광했을까? 이 두 플레이어들의 시나리오 탐색전부터 살펴볼까요? 레이건의 대본이 소련을 해치했듯 미국이 처음에 내민 시나리오인 공산당의 붕괴는 중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중국이 아닌 척하며 슬쩍 들이민 중화사상의 세계질서라는 타이틀은 미국에게 말도 안 되는 대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블록버스터 시나리오로 이미 시작했는데 쌈짓돈 놀이하듯 몇 푼의 관세로 끝나는 드라마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은 말 그대로 초반부터 스크린을 때려부술 듯 써내려간
블록버스터를 알고 출연한 트럼프와 시진핑, 두 주연 배우가 서로 간의 위로와 악수를 끝내며 끝낼 것입니다. 물론 두둑한 출연료의 지급과 함께 말이죠. 급하게 막은 올렸지만 언제 끝낼지는 완전히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와 듀온들의 떡거물들과 엑스트라들의 죽음들, 그리고 보는 대중들의 슬픔의 크기를 정확히 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무역전쟁을 하는가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합시다. 예상과 손익계산서 없이 진행이 되는 연극은 없으니까요. 우선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기로 예정된 트럼프부터 봅시다. 아이쿠 이런. 트럼프의 출연료의 첫 항목이 바로 대통령 재선이네요. 역시나 비싼 몸값입니다. 집권을 위한 재료로 중국만큼 좋은 적은 없다. 라는 부제목에 망설임도 없이 서명을 했네요. 재선까지 이어나가야 하니까 현재로선 장기 상영이네요. 이 각본에 의하면 미중 무역 전쟁은 최소한 트럼프 재선 선거일까지는 무조건 상영이네요. 적과의 전쟁 중에는 리더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미국의 관행을 노리는 것이겠네요. 그토록 인기 없던 부시도 이라크와의 전쟁 중에는 이 관행 덕에 재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많은 출연 분량에 따른 미디어 앵글입니다. 미국 내부 문제나 한반도 등 일부 해외 정책에 대해서 발생하는 야당과 언론들의 반발에 비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대중과 야당, 하다못해 반트럼프 진영의 언론에서도 그다지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화려한 블록버스터가 상영되는 동안에 미디어가 저 못난이 민주당 바보들에게 향하지 않는다라는 조롱적인 조항에 트럼프가 한박 웃음을 보내겠군요. 기타 항목으로는 열거되는 각종 떡고물이 워낙 많네요. 중국의 굴기와 1대1로를 주저앉힌 떡고물, 기술시장의 독보적 지위에 재탈한 등 하나같이 돈잔치가 벌려지는 떡고물이네요. 여기 비밀스런 장부도 하나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회사 몇 개는 중국의 먹이로 던져지네요.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했던 회사들. 미국 내부의 반독점 카드에 겁을 먹은 회사들 중 한두 개는 중국과의 전쟁통에 먹이로 던져지는 사냥까지.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블록버스터의 출연은 무조건 하겠지요. 덤으로 해외의 여러 나라와 기업들도 누가 내 편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토록 괜찮은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들면 사냥터에 냅다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무섭네요, 시나리오. 그럼 다른 주연인 시진핑의 출연료를 볼까요? 여긴 우정 출연 같다고요? 그럴 리가요. 아이쿠, 이 역시 배우의 출연료 또한 트럼프 못지않네요. 계산서 항목이 바로 권력 강화네요. 출연 대가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패배해도 지급되게 되어 있네요. 반시진핑 세력의 약화와 권력 기반을 강화네요.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각본의 내용 좀 훔쳐보겠습니다. 시진핑이 일단 꼬리를 슬쩍 내리는 신용에 미국은 안 속았지만 중국 내부는 일단 속았네요. 지난 2019년 4월에 시진핑은 정치국 회의와 1대1로 포럼을 통해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제대로 된 시장 개방,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 방지, 그리고 더 나아가 구조 문제라 해석이 가능한 체계성 원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거의 항복 문서였지요. 근데 이것에 대해 공천당 상하이방 등 반시진핑 쪽에서 일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정도로 이래저래 딴지를 걸었잖아요. 즉 전쟁을 하라고 시진핑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은 기다렸다는 듯 공산당의 동지애를 드높이며 함께 죽음을 불사한다는 각오를 여러 형식으로 중국 내부에 그들에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의 블록버스터가 제대로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관행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질 줄 알고 시작했다면 누구를 선봉에 세울지 결정하면 되잖아요. 적에게 물어뜯길 대상과 전쟁 이후 패배의 책임을 지을 대상이 서 있다면 굳이 전쟁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욱이 지들이 하라고 부추겼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열심히 칼을 휘둘려야죠. 외부가 칼에 맞든 내부가 칼에 맞든 결국 전쟁은 미국에 밀릴 것이고 최종적인 결말에서 전쟁을 부추겼던 내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면 권력은 영구적일 것이며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명백하다. 복잡하지만 갈채가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궁금할 것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시다시피 협상이든 전쟁이든 힘, 정보, 시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 중 누가 힘이 셀까요? 다른 요소 다 배제하고 오직 한 가지만 봐도 미국이 셉니다. 바로 거래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진 미국이 셉니다. 힘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정보전쟁에서도 이미 중국이 커다란 실수를 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관세라는 떡고물에 있다고 처음부터 잘못 판단했으니까요. 블록버스터의 기본 판도는 패권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잘못 분석했으니까요. CIA와 경제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시진핑과 공산당에 비해 트럼프와 선거라는 상징으로 볼 때 시간이 중국에게 손을 들어줄까요? 시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주어진 시간은 시진핑과 공산당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당에게 쫓겨서 도망다녔던 대장정은 공산당인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지만 이번에 주어진 시간은 중국 국민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버티냐 못 버티냐의 문제는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던져진 고통입니다. 아마 시간도 그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지만 저 천박한 트럼프의 질수에 없잖아요. 까짓것 출정식은 해야지요. 결국 중국이 백기를 들며 토항하는 일 같은 특별한 기획이 없는 한 미국의 트럼프 대선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압박 강도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밀고 당기기를 하겠지요. 이 당기기에 중국 국민들이 얼마나 버티냐가 시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시진핑은 쓰러지는 대로 온화하고 때론 강건한 지도자 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중국 인민이 원하는 대로 혹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먹잇감을 던져주면 됩니다. 부패 세력, 기술 굴기, 인민의 안전, 중화의 보호 등 광고 문구야 얼마든지 달면 되잖아요. 만약 중국이 끝까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손을 안 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중국의 인민들이 버티기가 강하면, 즉 그들의 애국심이 고조되어 무찌르자 미국이라는 구호가 중국 대륙을 휩쓸면 아마도 영국인들이 멍청하다는 표현조차 사치스런 브렉시트보다 100배 더 한심한 결과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힘들 것이고 최악의 경우 중국이 쪼개지겠죠. 중국은 쪼개지기 전에 희생양을 세우고 멋있는 문구를 만들며 트럼프와 악수를 할 것입니다. 돈잔치로 결국 끝나버릴 떡고물 뒤에 숨어서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겠죠. 우리 이번에 연기 잘했어 하면서 씩 웃겠죠. 물론 양국가의 애국심은 to be continued와 함께 다음을 기약합니다. 이 연극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질 것이며 이 전개와 절정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합니다.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건대 지들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조연. 엄밀히 말하면 엑스트라잖아요. 주인공들이 때려부실 때 때려부셔지는 쪽 중에 하나는 분명 우리입니다. 우선 기업들이 양 국가로부터 맞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양쪽으로부터 쥐어 터질 것입니다. 관련 이야기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블록버스터 시나리오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도 무척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트럼프와 시진핑이 우리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가는 All That Jazz가 아니라 All That Money라고. All That Money. All That Money. Money.